편하게 하라니까 더 어려운데. 아, 우리 이 시간까지 촬영을 해. 집에 가야 되는데. 슬레이트 없어요? 拍手 입사 일주일 전 3년 차가 된 코스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안화경 아카라고 합니다. 입사 5년차 메디컬 사업부 리더를 맡고 있는 필립입니다. 2020年の7月に、ジョインしましたマイクと申します。 입사 10년 차, 회사에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다 하는 브라운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좋았어. 실패 와서의 저의 한마디면 용됐다. 굉장히 많이 컸다. 런너입니다. 뛰는 사람, 배우는 사람. フィーリングペーパージャパンの何でも屋さんみたいなのをやらせてもらってます。 뭐라고 적었더라?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낭만이 좀 살아있는, 그 안에서도 관계 있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음이기는 한데 약간 사실 그러니까 얼음 안에 좀 끓고 있는 얼음. 그 제가 문과여서 이게 과학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저를 이제 보실 때 침착한 줄 알고 감정 변화가 되게 적다고 알고 계시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에서 그 누구보다 동요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값이랄까요. 사실 입사 전에는 강남 언니라는 존재조차도 거의 아무도 모를 때였고, 제가 그 팀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은 아예 전무했고요. 最初に受けた印象としては韓国で整形で IT でイケイケベンチャーでっていう印象だったのでちょっと怪しさを逆に感じていました。 그때는 서비스 이름 정도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강남 언니라는. 그냥 그런 회사가 있구나 싶었고요. 솔직하게는. 근데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동료들도 엄청 뜯어 말리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같이 잘 모르는 회사 가면 이런 게 안 좋다, 저런 게 안 좋다, 뭐 인프라가 별로다, 뭐 돈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는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그 친구가 스타트업 가면 소개팅이 힘들다 라고 해가지고 그 순간 멈칫. 삼성은 삼성이야 라고 하면 끝나지만 스타트업 가면 너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많은 수를 써서 증명해내야 된다고 해서 그것부터 쉽지 않다고, 소개도 잘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네. 僕が心配していたのは、田舎の両親のことでまだ覚えてるのが父親がお前が6年間、リクルートって会社で働いてそのリクルートで働いていろんな人と出会う中で、一番素敵だと思える上司と一緒に働けるんだったら、それはもういいチャレンジなんじゃないかってことを一言言ってくれて、僕は東京に戻ってすぐにその当時の上長に辞めますって話をしました。 근데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어떤 회사로 갔다 뭐 이 정도로만 공유를 드렸고요. 그렇게 한 2년 다녔습니다. 뭐 첫 번째 반응은 다 네가 왜 거기를 가고 뭐 응원은 해줬지만 가족은 솔직히 다른 옵션을 택하길 바랬었다. 그 당시에는 거기 안다 정도였는데 요새 또 나 아직 강남 언니 다녀라고 하면 나 거기 안다 라고 말할 줄 약간 인지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요. 자금 사정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때 에이든이 속삭이듯이 브라운 저희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했던 그 순간, 나의 도전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도 기억에 남고요. 그러다가 좋은 서비스와 마케팅이 잘 혼합이 돼서 제이커브를 그리기 시작하고 일본 서비스를 막 열심히 만들어서 잘 런칭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지표가 제로가 됐던 기억.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언니라는 이 서비스,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좀 큰 기로에서 의사결정했던 것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020년 그 부가세 VAT 포함 가격 피처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의 보통 서비스들은 대부분 부가세가 이제 포함된 상태로 보여주기 마련인데, 미용 의료 서비스들은 병원에 실제로 가서도 그렇고 병원의 홈페이지라던가 저희 같은 앱 같은 데서도 부가세를 늦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고객들이 하는 수없이 많은 피드백과 VOC들 중 하나가 병원에 가면 가격이 바뀐다 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라도 우리가 고객한테 처음부터 VAT가 포함된 가격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가지고 그 토론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 토론이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호텔 같은 서비스를 쓰셔도 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가격이 낮아졌다가 실제 가격이 나중에 보여지는 것이 앱 서비스의 퍼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는 게 그냥 기본 업계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 지표를 떨어뜨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그 당시에 토론이 되게 길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VAT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검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고, 검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는 병원이 올리는 이벤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벤트의 구성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의 이미지, 뭐 이미지 속 내용, 등록해야 되는 것들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입사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주변 AM들을 보는데 얼굴이 다 벌개져 있는 거예요. 계속 전화 받으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온보딩 하는 내내 봤죠. 그러면서 저희 약간 바보 취급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거 VAT 포함으로 해서 보여지는 가격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너네 멍청하다 막 이런 얘기 들은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상담 실장분들을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실장님들한테 혹시 고객들이 오시면 수술이나 이런 가격들을 어떻게 마사지를 하시냐, 실장님별로 나는 얼마까지 어레인지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실장님이 되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요즘 그런 거 절대 못하죠, 강남원이 때문에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투명하게 가치 정보, 사실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런 류의 더 투명한 정보를 보여줘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 변화들이 한 10년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단순히 강남언니 혼자 바꾼 건 아니겠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꽤 저희가 최전선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했다고 느끼고요. 그때 엄청 이 업에서 무언가를 바꿔내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모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때쯤에 이제 조금씩 뭔가 알듯 말듯한 신호를 받았던 게 이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글로벌로의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2020年を思い返してみると、そうだな、今でいうこの美容医療っていうキーワードはそもそも存在しなかったに近い状態だと思ってます。1日に2件とか3件の予約で、今って1日に予約件数でいうと、1500から2000件ぐらいの予約があります。これは、すごい順調に見えるんですけど、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今こう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し、やっぱりその23年24年は結構苦しい時期だ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記憶をしています。それがなぜかっていうと、日本の数字が良くならないっていうもどかしさ、本当毎日のように予約データ、予約のタブローを更新しては、今日もこれぐらいいったなとか、なんで減ったんだろうと見たりだとか、なかなか日本の閲覧率上がらないなとか、予約率上がらないなとかっていうのを見ながら、とはいえそこに対してできることもあまりないっていうもどかしさを感じる日々だったのを覚えています。どうしても会社オールにおいてその日本のユーザーに向けた開発の優先度を上げることが難しいっていうのが、僕の中で一番難しかったところになります。でその結果ですね、日本のオフィスにおいてはプロダクトに対する、いわば諦めみたいなムードが正直できていました。友人だとか知人に対してヒーリングペーパー、カンナモニっていうサービスを、自信を持って進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明言されるぐらい、いわば危機的な状況だ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うですね、韓国のついでの日本っていう状況が払拭されてなかった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もう一つの僕も PO たちへ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改めて見直したきっかけがあります。そもそも僕はエンジニアじゃないので、開発に対して詳しいわけではない、そんな僕がその多少の分析によって、定量定性的にこうなんですっていう話をしても納得がすぐできるわけではないっていうのは当たり前のこと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であれば僕が日本のユーザーのことを代弁するんじゃなくて、彼らが実際に日本ユーザーを見に来ていただくっていう方が僕らが思うよりもより良い打ち手、より深い課題っていうところにたどり着い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それ以降ですね、もう本当に
PO の皆さんにはいつでも日本で UT して良いですよって話をして、実際24年の後半から25年にかけてはほぼ毎週誰かしらの PO が日本で UT をしているみたいな状態になったと思いますし 표면적으로는 와닿는데 진심으로 와 그게 정말 문제야? 문제면 얼마나 문제겠어 하는 것들이 솔직한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셀리나랑 마이크가 검색이 안 된다, 찾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일본어 기준으로 뭔가 검색 로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던 건 아니니까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UT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쓰고 찾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찾기 어려워하신다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そこのジャパンファーストを経て今の日本事業の土台がようやく仕上がってきた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当時の韓国の規模でいうと日本のもうすでに何倍もあってでさらに、韓国のメンバーの方がたくさんいて、そんな中で韓国でもやん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全員の方向を、日本に向けようとっていう判断自体がジャパンファーストをオーダーしといてなんですけどすごいありえないというか普通じゃない判断をしてくれ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そこにすごい感謝をしています。これまでは競合に対していつどのタイミングで追いつくかって話をしてきたのに対し、我々が市場を作り市場を変えていくのだっていうふうに、事業としては変わっていくフェーズ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なので、本当にこれから一層楽しい時期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리고 재팬펄스 타면서 많이 배운 거는 우리는 그 글로벌 현지 고객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나가는 이 길목에서 조금 더 글로벌 고객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주세요. 글로벌 프로덕트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유저가 아닌 모든 외국인 유저가 한국의 미용의료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프로덕트. 강남원 영어 버전.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 되려고 하면 당연히 한국, 일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라들을 하나씩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이 필요했는데 크로스보더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도메스틱 시장까지 진출도 염두에 두는 큰 전략 방향성을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일단 정해두기보다는 그 조금 더 바텀업 관점으로 처음에는 접근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이 약간 영어 버전, 글로벌 버전? 망하면 어떡하지 했죠.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런칭하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죠. 지표를 보면 제 기분이 결정되는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고 제 희망과 현실의 갭이 커지면서 이제 저의 심리적인 불안도는 꽤 많이 올라왔었죠. 그때는 사내 좀 의견이 다른 양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미국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달리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 일본 다음에 바로 미국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어쨌든 회사의 뭔가 통일된 방향성은 좀 부재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운영 방향성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실제로 사업 운영에 대한 리소스도 저 혼자 하기도 했었고 그 리소스가 사실 너무 적었어가지고 팀으로 보면 사실 저 혼자였어서 저 혼자서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좀 많이 저하되고 그때는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흑화시켰던 사람은 명확히 있어요. 임영근입니다. 브랜든과 원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사업부 리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을 했거든요. 글로벌도 리소스 할당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고객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두고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리소스 좀 할당 더 받을 수 있게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스트레스 레벨이 높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뭔가 지금 이렇게 리소스 할당 안 된 게 뭔가 제가 엄청 못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게 됐었던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원원을 하고 반차 쓰고 집을 가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화가 계속 나서 오전 반 써서 써버렸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오늘이 제가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때는 왜 다 생각이 다르지? 이거 왜 정리가 안 돼 있지? 프로덕트는 나왔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 같죠. 어떤 지점에서 다르고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는 처음부터 이런 거 좀 더 터놓고 싱크 잘 맞추고 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초장에 싸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리더십 분들이랑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꽤 여러 차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로만 보더라도 한국 인바운드 그 크로스보더 시장 자체가 아직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좀 전이었고 각국의 도메스틱 시장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도메스틱은 특성상 뭐 금액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여서 들어갈 거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좀 나와서 여러 조건들과 여러 나라들 비교했을 때 그때 태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서비스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마케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케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안 좋았겠죠. 그 회사 돈 한 2천만 원 까먹은 거 있어요. 뭐 광고 돌리고 하려면 광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찾다 안 돼서 그 태국 현지에 있는 대행사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덜컥. 그 6개월 계약을 이제 해서 하는데 저보다도 못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회사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데 하셨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다. 대행사가 몬드리가 당연히 태국어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했었겠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계약 기간 남았는데 그냥 버렸어요. 그래도 또 몬드리 칭찬하는 파트입니다. 그냥 혼자 그렇게 해온 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 남는 건 이제 입사 첫 주에 저랑 원혼하는데 카밀라 우셔가지고 네, 울었습니다. 저만 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화적인 맥락이 그때는 문화적인 맥락 지금은 뭐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순항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하고요. 당연히 저 혼자 이거 계속 했었으면 여기 지금의 한 진짜 10분의 1도 못 왔을 것 같고요. 실제로 헤이즐도 그렇고 카밀라도 그렇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액션까지 하면서 완성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태국은 도메스틱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국가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작까지 가기 위한 단계에서 중간 아직 시작도 못했다에 가깝고요. 도메스틱 런칭하는 시점이 시작하는 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 드디어 툭툭 타봤어요. 완료. 사스 경험 없습니다. 웹 없습니다. 뭐 강남 언니 제품이야 앱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기라도 하지. 코스는 뭐 써볼 수도 없었고요. 그냥 브라운이랑 커피챗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요 정도 듣는 게 전부였어요. 거의 뭐 무의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왔냐고요? 진짜 코스는 뭐 알고 있었냐 물어봐도 다 몰랐다고 할 거예요. 다 처음이었고 다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온 이유는 어떤 도메인의 성격 같은 것들은 내가 크게 고려하고 싶진 않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고 느꼈고 실제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불편하다고 얘기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꽤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이 병원의 분들이 실제로 어떤 시술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 기기나 약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 달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태우고 있는지, 놀고 있는 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해왔던 대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만나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불편한 것들을 바꿔낼 뭔가 솔루션도 없었을 거고 이 시장이 뭐 IT와 엄청나게 접목이 되어 있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매출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 코스가 도와주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옛날에는 진짜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제품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달리던 시절도 많았는데 이제 그 꽈락을 면한 지는 한참 됐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한 이 시장의 미래, 우리가 펼쳐내고자 했던 것들을 펼칠 때가 됐다. 그동안은 뭔가 달릴 준비를 좀 했다면 이제는 달리면 되겠다라는 때인 것 같고요. 힐링페이퍼에 입사한 초기에는 CPO로서 제품 조직의 리딩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약 7개월 전부터는 신설한 메디컬 사업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한테 에이든의 권유가 있었고 병원에 대한 집중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내가 잘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뭐 의구심도 들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때 에이든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 일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지인과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지인의 좀 도움이 필요했었고, 이 지인이 별로 심각하게 안 들어주길래 이걸 어떻게까지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갑자기 감정적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그 말을 해놓고는 아니 이걸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당시. 그리고 이게 꽤 재밌을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한번 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진짜 그때는 사실 화나서 소리 질러.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하겠다는 좀 도와달라고. 뭐 병원 마케팅도 예를 들어 하려고 하니까 병원 마케팅을 생각해 보면은 팀이 빌딩되고 있고 실제로 마케팅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병원들을 위해 진행한 마케팅으로 고객들의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조금씩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에는 매우 애정이 높고 리더십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요르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마케팅적으로도 그리고 영업적으로도 지원할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 계속 인터뷰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고 소수의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외부 업체들과는 대면 미팅을 통해서 또 신뢰관계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미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2주 정도는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런 지 한 4-5개월, 한 4개월 됐네요. 왜 그런 그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죠? 나 보고 할래. 뭐 더 멋있게 적었을 것 같은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외 병원 사업과 병원 마케팅 이 두 모델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미국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어봐, 이거 좀 멋있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저와 함께 만들어진 조직이 크게 성장한 순간을 보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를 믿고 와준 사람들, 그리고 뭐 여기서 만났지만 저를 믿고 그래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걸 실망시키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린 이렇게 될 거니 열심히 합시다, 이걸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J 성향이 엄청 강했거든요. 이제 J 성향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는데 오히려 그 계획 세우는 거에 너무 힘 빼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티가 됐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뭐 완전 티죠. 이 F가 T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서 울컥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20, 30대 여성 중에 강남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으로 유명하고 많이 쓰는 서비스가 되어버렸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비스되는 강남원이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 않고. そうですね、変わってないところで言うと、面白い会社だなっていうところがあまり変わってない印象かもしれないですね。 10년이 지나도 왜 여전히 여기 남아있냐는 질문도 그때와 똑같이 재밌어서. 당연히 천하통일하겠다는 마음이겠죠. 저 이제 1등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치킨버거와 딤섬을 좋아합니다. 입사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많이 좋아하니까. 박수 한번 짝 쳐주세요. 랭카가 그 입사가 몇 년 차시죠? 지금? 1년 1개월 4일 정도 됐습니다. 입사 1년 1개월 차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회사의 모습은? 하지마 이런 거. 패스.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너무 거창하다. 이거 어려운 질문. 쉽지 않네. 그래도 지금과 같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기회가 없고 좀 힘들 때 저에게 기회를 준 되게 가족 같고 연인 같은 회사거든요, 저한테는.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단은 더 커요.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회사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법인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지. 글쎄요, 일단 빌딩은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 산업이라고 딱 했을 때 딱 그려지는 풍경들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겠네요. 성형의료업계에서는 저희가 약간 가장 최상단에 있는 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전 세계 세계적으로 그거 보자님 global expansion. Will be gone global? 글로벌 넘버원 미용의료 플랫폼이 정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나라의 브랜치가 생기는 인더스트리 다 먹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일 것 같고 미용 의료에 관한 모든 한국에 있는 어느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도 강남 언니를 알고 있고 믿음 있는 알고 이용해본 그런 회사. 삶에 더 녹아들 것 같아요. K-뷰티 하는 강남 언니가 탑업 마인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강남 언니를 사용해서 더 나은, 더 행복한 다들 더 좋은 의료 경험들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들어온 지 아직 이제 거의 4주차가 돼서 아직 어떤 많은 모습을 상상해 본 건 아닌데 들어와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라는 게 결국 사람에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그 사람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인 조직이라면 분명히 저는 일단 첫 번째 상상은 안 망하고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0.1센츄리라는 말이 진짜 1이 될 때까지 나아가기에 되게 부족함이 없을 거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이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되게 우스워 보일 만큼 더 잘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 보고 네. 세게 박수 한번 빡 쳐주세요. 네. 지금 하면 될까요? 네.